안녕하세요. 현직 의사입니다. 오늘은 인슐린 분비와 관련해서 제2형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췌장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췌장은 소화액을 분비하는 부분과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분,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아주 좀 특이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퍼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엔도크라인 파트, 그래가지고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셀들이 5가지가 이렇게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분이고요. 이 나머지 부분 한 98%가량은 이렇게 소화액을 분비해서 관으로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나중에 담즙하고 합쳐져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파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르몬 파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베타셀에서 나오는 인슐린이겠죠. 그래서 이 인슐린의 분비 과정,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지, 그 인슐린 저항성을 알면, 원인을 알면 그것을 예방함으로써 당뇨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췌장세포와 호르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베타셀이라고 하는 데서 60%, 이 60%를 차지하는데 전체 면적의 그 호르몬 파트, 랑게르한섬이라고 하죠. 그 췌장섬의 거의 60 내지 80%를 차지하는 베타셀, 여기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슐린하고 더불어서 아밀린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공동으로 나와서 혈당을 낮추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 세포에서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이거는 이제 이거 반대 작용을 하죠. 포도당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델타 세포, 소마토스타틴이라든가, 그다음에 PP 세포, 이런 거는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작용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엡실론 세포라는 데서 이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 역할이 식사와 좀 관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성은 띄지 않고 그런 세포들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슐린이니까, 인슐린은 당연히 포도당에서 혈당이 상승하면, 특히 또 아미노산 이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 조직 중에 그 인슐린 민감 조직들이 있어요. 간, 근육, 지방, 이건 세 가지는 인슐린이 있어야만 포도당을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포도당을 쓰게끔 인슐린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해서 아미노산 해서 단백질 합성, 지방에도 역시 지질 합성. 그래서 결국은 이 인슐린은 동화작용죠. 큰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아밀린은 아까 같이 좀 곁들여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슐린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글루카곤. 이거는 이제 알파셀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혈당이 떨어지면 또 아미노산이 증가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인슐린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건 분해를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간의 그 포도당 덩어리인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 올리고, 지질대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분해를 유도해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 이것도 역시 분해 요소. 그다음에 단백질도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 가지고 또 포도당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과 달리 이화작용, 즉 분해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렇게 알면 되시겠고, 그다음에 소마토스타틴, 폴리펩타이드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그건 약간의 작용이 있긴 한데 인슐린이 여기선 주 역할이기 때문에 인슐린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그러면은 어떻게 분비가 될까? 일단 인슐린이 이제 합성이 되겠죠. 베타셀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주머니 같은데 인슐린이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혈당을 감지해서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갔다는 걸 감지하면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그러면 인슐린이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인슐린이 어떤 단계를 거치냐? 일단 혈당이 상승하면,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면 포도당이 이제 아무래도 베타셀 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 들어오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이 베타셀이 포도당을 분해시켜요. 포도당도 이게 에너지원이니까 영양물질 ATP가 나오거든요. 그럼 ATP가 이 베타세포 내에 많아지면서 이 ATP 의존성 칼륨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자극을 하면 칼륨 채널을 닫습니다. 칼륨 채널을 막아버려요. 평상시에 칼륨이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주된 양이온이 K 플러스 칼륨 이온인데, 이것이 이제 못 나가니까 이 베타셀이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탈분극이 되는 거죠. 탈분극이라고 하는데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 흥분이 되면 그때 칼슘 이온 채널이 또 옆에 있어요. 베타셀이 여기 칼륨 채널이 있고 이 옆에 칼슘 채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양이온이 많아지고 탈분극이 되고 흥분하면 이 칼슘이 채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칼슘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칼슘이 쏟아져 들어오면 아까 베타세포 내에 인슐린이 담겨져 있던 주머니들이 터지면서 인슐린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슘 이온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근육 수축을 한다든가 분비물을 분비한다든가 이럴 때 아주 많이 작동을 하는 그런 이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슐린은 이런 분비 과정으로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이 인슐린이 이제 막 나오는데, 그 인슐린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슐린 민감 조직이라고 있었죠. 근육, 간, 지방. 여기에 이제 작동을 해서 이런 세포들이 포도당을 잘 흡수하게끔 이제 만들어줘서 얘네들이 포도당을 막 흡수를 해서 잘 쓰면 혈중에 포도당이 올라가질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적당하게 인슐린이 작동을 해서 쓰니까.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세포들이, 이런 조직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인슐린이 와도 이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포도당을 막 섭취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새 민감성 조직들이 인슐린을 보이콧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도당을 못 쓰게 되겠죠. 그러면 혈액 속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은 지금 포도당을 못 쓰니까 포도당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겠죠. 포도당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자꾸 요구를 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췌장에서 그러면 인슐린을 많이 더 분비해요. 그거의 요구에 응해서 인슐린을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를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 혈당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속되다 보면 얘들도 만들어내는 거에 힘에 붙이고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슬슬 인슐린이 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덜 나오기까지 하면 포도당을 이제 거의 못 쓴다시피 하죠. 그러면 포도당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당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슐린 저항성 이 안 일어나도록 하면
당뇨를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발생하기 전에 인슐린 저항성 이런 조직들, 아까 얘기한 3대 조직, 간, 지방, 근육 제일 많이 쓰는 이런 데서 인슐린 저항성이 안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느냐? 이거를 이제 알아보고 그거를 차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요인이 유전적 요인도 있고, 이게 특히 이형 당뇨병에서는 유전자 어떤 변이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만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상당히 올려요. 그래서 이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복부둘레를 꼭 재는 이유가 이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상당히 올리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 이것만 좀 없애도 인슐린 저항성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염증, 비만과 관련된 어떤 지방 조직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이것도 인슐린이 이 세포에 와서 어떤 신호 전달에 의해서 포도당을 들여 넣어야 되는데 이런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그래서 염증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만, 특히 복부 비만, 그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이거는 뭐 세포 내에서 간, 지방, 근육 조직 세포 내에서 이 인슐린이 여기 붙었는데 이 안에 어떤 전달 경로 이런 게 잘 안 돼서 뭐 이런 것이 잘 안 된다. 또 미토콘드리아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의 소기관인데 이래서 미토콘드리아 그 ATP 생성 기능을 감소시키면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겠고 그 아까 베타셀에서 ATP가 있어야 탈분국이 돼서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도 이거는 뭐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생활 방식 아까 비만과 더불어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근육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잘 안 써요. 안 쓰다 보면 지방으로 축적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 안 쓰니까 얘네들은 잘 이 포도당이 안 필요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와도 작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지방, 고탄수화물 이거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면은 체중 증가도 되고 또 지방 축적이 유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체 활동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고지방, 고탄수화물 이런 거 지금 다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죠. 아까 체중 빼면 되고 이거 운동하면 되고 이런 거 좀 덜 먹으면 되고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도 뭐 이건 만병의 원인이지만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면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제 오랫동안 고혈당을 유지한다든가 뭐 지방산이 많은 것을 지방산이 뭐 높다든가 이러면은 신호 전달 인슐린 아까 그 인슐린이 민감 조직에 가서 쓰는데 신호 전달 포도당 써 하고 신호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체중으로 출생했다든가 고체중으로 출생하면 성인기 때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이 있다고 또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만 예방하면 우리가 당뇨로 가기 전에 차단을 해서 굳이 당뇨 걸려서 고생 안 해도 되지 않겠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인슐린 저항성을 미리 예방하는 거. 그럼 아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사실은 체중. 일단 할 수 있는 게 체중입니다. 체중의 한 5 내지 7%만 감소시켜도 저항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런 거를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해봤는데 체중 감량은 이형 당뇨병 발병을 58% 줄였다. 그러니까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유발하는 그 비만, 복부 비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칼로리 섭취 줄이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아까 그 운동 안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안 써가지고 쉽게 인슐린 저항성이 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권장 운동량은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그 중간 강도로 따지면 150분 이상 해야 되고, 더 좋으려면 사실은 300분 이상 하는 게 좋죠. 300분.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빠르게 걷기라든가 자전거 타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주 5회 하되 하루에 30분 이상은 해줘야 된다. 중간 강도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제 포도당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 축적이 줄어들고, 지방 축적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예방이 되고 인슐린이 민감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식사, 고탄수화물, 고지방 이런 건 피하고 저지방 저탄수화물 이런 걸 많이 먹고, 그다음에 섬유질 이런 걸 많이 먹어야 인슐린 저항성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게 좋아요. 저지방을 먹되 건강한 지방, 우리 오메가3 또 뭐 올리브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인 식사하고 과식은 피해야 되고, 뭐 간헐적 단식이 연구에서 조금 뭐 효과를 보인다 하는데, 이거보다는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비만,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 이거를 막기 위해서 허리둘레를 주기적으로 체크해라.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도 이거 꼭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체질량 지수를 25 미만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래서 운동, 뭐 체중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아까 만성 스트레스도 코티졸을 올려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심호흡, 뭐 자기만의 어떤 취미생활, 그리고 수면. 이 수면도 잠을 잘 못 자면 역시 스트레스 올라오고 코티졸 올라가고 해서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잠을 잘 자야 된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정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당뇨약을 좀 써보는 경우도 있어요. 메트포르민, 특히 메트포르민 제제가 인슐린 민감성, 물론 당뇨약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하게 하는 약제들도 있고, 또 이렇게 메트포르민처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주는 또 그런 약도 있어요. 또 이런 걸 좀 써보는 경우도 있다 하고 해서 해봤더니 뭐 어느 정도 줄였다. 이형 당뇨병이. 그래서 미국의 당뇨병 학회에서는 고위험군에서는 즉 60세 이상, BMI가 35,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사람 등에서는 메트포르민을 좀 써보면 미리 그 인슐린 저항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권장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인슐린 약물, 당뇨병 때 쓰는 약물을 쓰긴 써보는데 크게 저기 하였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약물 관계는 이제 뭐 당뇨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사가 상담을 하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리미리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서 당뇨의 발병을 줄여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족력이 있다든지, 지금 당뇨는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 뭐 내당능 장애, 공복혈당 장애, 헤모글로빈 A1C가 5.7에서 6.4, 즉 당뇨 전 단계, 정상하고 당뇨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년 혈당 검사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해라.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날 만한 요건을 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를 좀 줄여서 조기 발견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걸 막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당뇨로 가는 걸 막아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뭐 이런 체중 감량, 신체 활동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런 협력으로 지속적인 동기부여 갖고 이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인슐린 저항성은 이게 곧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비만, 염증, 생활방 이런 것이 많이 얽혀져 있고, 그래서 예방은 주로 생활 방식, 뭐 체중 줄이고 복부 비만 없애고 운동하고 음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면 굳이 당뇨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당뇨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뭐 평상시에는 뭐 조심해야지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당뇨가 된다는 건 확실한 뭐 의학계에서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데 힘을 기울이시면 당뇨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기적으로 그렇게 운동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자주 만들어 볼 작정이니까 구독하셔 주셔서 건강 소식 잘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